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2016 섹터 전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조용히 이 카지노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몰아들고 있습니다. 인바운드는 회복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중국과 일본의 갈등 국면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여행객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것이 온전히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 산업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은근히 카지노 쪽에 성적이 좋더라고요. 네, 실제로 뭐 분위기가.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고요. 뭐 네. 수급도 이제 연초부터 계속 들어왔던 수급이 잘 유지가 나름 되면서 YTD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계속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 대만을 두고 갈등을 빚어지면서 오히려 우리 여행 산업이나 이 카지노 산업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사실 한일령이라고 요새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한일령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국내 외인 카지노 사업자들의 실적이 한일령으로 인해 단기에 사실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는 조금은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전혀 무관한 것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또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자국민이 한국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좀 분위기를 띄워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고위 인사들이 좀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완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알게 모르게 카지노 사업자들의 이제 실적이 중국인 VIP 지표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것들을 정말로 알게 모르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한할령에 대한 뭐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한 건 없습니다만, 이런 소프트 산업 쪽에 제한을 확실히 우리나라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한 10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과 일본의 관계 마찰에 있어서 기간이나 이 강도가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도 좀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이제 정부의 이제 외교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 정확히 코멘트를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뭐 주식시장에서 기대를 하시는 것들은 한할령으로 인해서 여러 섹터가 좀 오랜 시간 동안 피해를 봤던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엄연히 말하면 반사수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관련된 인바운드 주들의 어느 정도 온기가 좀 닿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치로 반영되게 될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연간 전망이 이제 궁금한데, 레저 업계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약속의 2026년. 어떤 약속이에요? 네, 사실 이 한일령이라는 테마가 나오기 전에 작성한 자료인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굳이 한일령이라는 뭔가 기대감, 모멘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외인 카지노 섹터 자체는 내년으로 이제 커버리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해 대비 죄송합니다. 올해 대비 최소 이익 기준 20%, 30%의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모객력이 좀 지속해서 강화되는 가운데 이제 일부 업장의 캐파 증설이 같이 나와주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2026이라는 단어를 좀 써봤습니다. 네, 그 카지노주 실적이 좋아지려면 어떤 변수들이 좀 좋아져야 되는 건가요? 결국에는 이제 인바운드가 좀 많아지면서 VIP들이 얼마나 들어와 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인바운드가 전체적으로 좀 많아지게 되면은 매스나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프리미엄 매스의 지표가 좋아질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VIP들의 얼마나 드롭을 하느냐, 얼마나 베팅을 하느냐가 될 것 같은데, 이 VIP들의 베팅 금액이 결국에는 각 지역의 자산 가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자산 가격이 내년에도 얼마간의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게이밍 금액으로 좀 활용이 될 것인가가 좀 나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VIP는 얼마나 하게 되는지 이제 그걸 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얼마나 베팅을 하고 즐기고 가는지 요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매스인데 매스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시장의 규모 자체가 좀 회복세가 빠르게 된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인데 두 종목 최선호주, 차선호주 이렇게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공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최선호주로는 롯데관광개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차선호주로는 파라다이스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섹터에 좀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롯데관광개발이 계속해서 좀 신고가 레벨의 주가가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빠지면 또 바로 오르고 약간 이런 추이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와서 신규 진입을 하기에 내년이 좋은 건 알겠는데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게 파라다이스입니다. 이제 10월에서 11월 지나면서 월 실적과 이제 3분기 실적 자체가 좀 시장의 기대치에 어긋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고 이제 내려온 주가가 다시 회복을 아직까지는 못한 상황이라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겐 사실은 파라다이스가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는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롯데관광개발도 그렇고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좋은 모객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내년에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캐파 증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2분기부터 온기로 좀 실적이 반영되면서 두 개사 모두 YOY 20에서 30% 이상의 이익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카지노 같은데 저는 잘 안 가서 모르는데 그 주변을 이렇게 우리가 둘러볼 때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어느 국가가 가장 카지노에 통 크게 베팅을 하고 가는지 글로벌리 글로벌리 봤을 땐 사실 중국인 손님이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가 있을 여전하네요.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17, 18년을 지나면서부터는 뭐 세가사미와의 합작을 통해서 이제 PCT, 파라다이스 시티까지도 이제 건립을 하면서 이제 영종도의 업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보다도 일본인 손님이 조금 더 압도적인 상황입니다만 이제 파라다이스가 이제 올해부터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는 중국인 손님을 다시 한번 2013년과 2014년 수준까지 좀 모객을 해보자. 그러면서 일본인 손님도 계속해서 유지를 좀 시켜보자라는 이제 가이던스를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주변 이제 관광하시면서 외국인들이 중국인이 많은가, 일본인이 많은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또 생활 투자적인 접근이거든요. 카지노 보시는 분들은 팁을 좀 이렇게 드리고요. 내년도 전체 레저 업계 투자를 할 때 이거는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특히 동북아시아 정세가 좀 외교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좀 센티나 실적에 좀 직격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방금 언급 주신 것처럼 인바운드 결국에는 지금 요새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바운드 고객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관광 오기 사실 원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인 손님과 일본인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와주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일본의 주요 자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봐주시면은 투자하기에 조금 나름 용이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바운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제 그 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말씀 주고 계십니다. 레저 업계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또 타격을 받는 1순위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 맞습니다. 경제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제 레저 업계의 흐름을 파악하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24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특히 파라다이스 같이 좀 업력이 오래된 회사들의 실적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방금 제가 언급드린 이 자산 가격 때문인데 팬데믹 구간에 이제 전반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좀 늘어나고 자산 가격이 좀 대부분 많이 오르면서 이렇게 부자 손님들은 더 많이 부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금들이 게이밍 자금으로 계속 들어왔는데 요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일본도 뭐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 오름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름 뭐 레저 업계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은 부분으로 좀 체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내년도 레저 업계 투자 포인트 방향 잡아봤습니다. 박수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